여러분, 우리나라 LCC 중 최근 무섭게 확장하고 있는 T-웨이에 퍼스트 좌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사실 캐세이 퍼시픽 단거리 퍼스트 탑승기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 영상의 방향을 바꿔봤어요. 얼마 전부터 T-웨이가 대한항공의 777-302R 두 대를 받아서 유럽 노선에 넣는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777-302R은 맞지만 대한항공이 아닌 캐세이 퍼시픽 출신으로 새롭게 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총 두 대가 도입되는데 한 기는 퍼스트 탑재 777-302R, 한 기는 미탑재 777-302R이 될 예정인 듯한데요. 퍼스트 탑재 보잉 777-302R의 경우 4클래스로 퍼스트 6좌석, 비즈니스 53석, 프리미엄 이코노미 32석, 이코노미 201석으로 총 294석이고 다른 한 대는 비즈니스 20석, 프리미엄 이코노미 32석, 이코노미 296석, 총 368석으로 T-웨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T-웨이가 이 다양한 클래스의 좌석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캐세이 퍼시픽은 이 퍼스트 탑재 보잉 777-302R을 30대 이상 운영 중이었는데 이 중 6대는 카타르 항공으로 넘겼고 한 대는 에어 뉴질랜드에서 운항 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T-웨이로 넘어오는 항공기가 남아있는 캐세이 퍼시픽의 기체인지 넘어간 6대 중 하나인 카타르 항공 기체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캐세이 퍼시픽이 운영하던 그대로의 4클래스 좌석과 인테리어, 모습으로 온다고 해요. 아무튼 우리나라 LCC 최초로 그리고 국내 두 번째로 운영하게 될 T-웨이의 777-302R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는 이 퍼스트 좌석을 캐세이 버전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캐세이 퍼시픽은 홍콩 챈랍콕 공항에 있는 라운지들로도 유명한데 라운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현재 캐세이 퍼시픽이 운영하는 퍼스트 탑재 구간은 런던, 파리, LA, 뉴욕, 베이징, 도쿄 총 6개 도시로 그중 베이징과 도쿄는 단거리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아시아 마일즈 공제표 계약 전 예매로 총 4만 아시아 마일즈로 예약했었는데요. 현재 이 구간의 마일리지 차감은 5만 마일입니다. 이번에 타고 갈 항공기는 10년 된 기체로 캐세이 퍼시픽은 그 많던 퍼스트 탑재 777-302R 중 오래된 녀석들을 하나 둘씩 퇴역시키고 있고 기령이 낮은 녀석들은 현재 새롭게 설치될 비즈니스 좌석 아리아 스위트가 탑재되면 이 형태의 퍼스트 좌석은 사라질 예정이에요. 캐세이 퍼시픽의 퍼스트는 이전부터 111 좌석배열로 유명하죠. 퍼스트는 공간 낭비를 해줘야 제맛이지만 살짝 대각선 형태로 배치된 좌석은 이 넓은 공간에 단 6석만 탑재되면서 개인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는데요. 앞뒤로 창문 4개를 차지하는 엄청난 길이에 폭도 2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넓이를 자랑합니다. 출시된 지 워낙 오래된 좌석이라 운도 달려있지 않고 디자인도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관리를 잘해서인지 좌석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한데요. 그 사이 리뉴얼도 진행하면서 디스플레이 화질도 개선이 되고 리모컨 역시 신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좌석에는 붉은색의 쿠션과 비즈니스에서 제공되는 기본 베개보다 훨씬 큰 하얀 베개 그리고 헤드레스트를 대용하는 베개까지 총 3종류나 준비되어 있는데 비즈니스와 달리 담요도 벤포드에서 만든 제품으로 제공되네요. 헤드셋으로는 보스의 노이즈 캔슬링 제품으로 충분히 제 기능을 다 하는 녀석이고요. 리모컨과 전자식 시트 컨트롤러가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슬라이딩 형태로 앉거나 누웠을 때 좌석 정면으로 오게 됩니다. 리모컨의 경우 비즈니스와 달리 디스플레이와 별도로 동작이 가능해서 더욱 사용하기 편리해졌네요. 터치식 시트 컨트롤러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사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동반자와의 식사를 위한 안전벨트가 달린 오토만과 그 옆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USB-AC 전원 포트가 보이고요.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테이블의 경우 측면에서 튀어나오는 형태예요. 좌석 옆 팔걸이가 두께도 그렇고 엄청난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정도 되어야 뭔가 안정감이 생길 정도로 한쪽에 당겨 앉으면 둘이 타도 충분할 정도의 시트 공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아래 수납 공간에는 슬리퍼와 함께 애비양이 놓여 있는데 이 단거리 구간에는 잠옷과 어메니티 키트가 제공되진 않았네요. 수납 공간으로는 리모컨과 시트 컨트롤러 앞쪽으로 작은 공간과 디스플레이 뒤쪽에 있는 옷장 겸 큰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좌석이 사선으로 설치되면서 상자형 좌석에 비해 창측과 이어지는 부분이 꽤 넓게 선반처럼 존재하는데 이곳이 또 각종 물건과 음식 등을 얹어놓기 좋아 공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과연 이 드넓은 좌석을 티웨이가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부디 가격과 서비스가 적당히 책정되어 많은 분들이 이 퍼스트 좌석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1 배열의 특성상 좌석으로 접근 가능한 복도가 구분되는데요. A열이 복도 하나를 독점하고 D, K열이 복도를 공유하는 형태로 1인 여행객은 A열을, 2인 이상은 D, K열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 승객이 적은 경우라면 K열을 선택하고 D열을 침대 전용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A열은 복도 쪽으로 차단벽과 함께 조명, 책자 보관함, 물리 버튼, 시트 컨트롤러가 존재하는데 문이 달린 형태는 아니지만 복도를 A열이 독점하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한 프라이버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사용하게 되는 화장실은 앞쪽에 두 칸이 있는데요. 여타 퍼스트 클래스의 화장실처럼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목재 인테리어와 대리석 세면대로 신경을 쓴 티는 좀 나는 모습이에요. 어메니티의 경우는 지상과 비즈니스 화장실과 같은 브랜드인 벤포드로 몇 가지를 추가하여 조금 더 구색을 갖춰놓은 모습입니다. 객실 전면에 작품이 걸려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외에는 특별한 로고나 디자인 없이 단촐한 모습이네요. 탑승 후 바로 웰컴티와 함께 웨타올, 승무원 자필 편지로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곧이어 샴페인이 제공되는데 단거리 샴페인의 경우 꼼뜨드 상파뉴 그랑크리 블랑드 블랑 2007년 빈티지가 제공됩니다. 떼땡저 샴페인 하우스의 플래그십이며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인데요. 저는 크룩 논빈티지보다 이 꼼뜨가 더 좋더라고요. 다만 장거리 항공편의 경우 메인 샴페인으로 크룩 밀레지미, 서브 샴페인으로 하이퍼 하이직 레어가 제공되는 모습으로 차별을 좀 두는 모습이에요. 샴페인 잔의 경우 지상과 하늘에서 조금 다른 잔을 제공하는데 지상에서는 스템도 얇고 마우스 블로운 형태의 리델 잔에 주셨지만 하늘에서는 같은 리델이라도 스템이 조금 두꺼운 머신메이드 제품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마도 머신메이드가 조금 더 강도가 강하다 보니 터뷸런스를 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홍콩스러운 그림체의 애니메이션 세이프티 비디오가 현재는 새로운 세이프티 비디오로 변경이 되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퍼스트를 즐기기에는 너무 짧은 4시간 거리의 도쿄인데요. 비행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순환고도에 이르자마자 바로 식사가 준비됐어요. 사실 조식 서비스다 보니 간단할 걸 예상은 했지만 너무 간단해서 조금 놀랍긴 하더라고요. 스타터로 주스와 요거트를 같이 부탁드렸고 메인으로 콘지와 딤섬을 시켜봤는데 캐비어는 물론이거니와 디저트마저 없는 모습이 확실히 코로나 이후 서비스가 많이 축소되긴 한 것 같네요. 딤섬과 함께 나온 홍콩 스타일을 죽인 콘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 세게 되어 있는 데다 한국과 달리 건더기가 가득 큼직하게 들어있는 형태로 속이 안 좋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먹는 한국식 축가는 조금 다른 형태예요. 들어있는 해산물과 고기의 익힘 정도는 타이트했고요. 양은 살짝 적은 감이 있었어요. 이번 비행에는 꼼뜨드 샹파뉴로도 충분했지만 식사 중 보르도 레드를 추가로 부탁드려봤어요. 나머지 음료는 몇몇 위스키를 제외하고는 비즈니스와 거의 같은 구성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휴식을 위해 좌석을 눕혀봤는데요. 발 쪽으로 살짝 좁아지는 형태라 무릎 아래쪽으로는 답답한 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다른 리브스 헤링본의 발 공간과 비교할 건 아니고요. 이외의 공간은 엄청나게 넓은 공간으로 단거리 구간이라 침구류가 제공되진 않았지만 이미 주어진 베개와 담요로도 충분히 편안한 수준의 침대가 완성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좌석을 둘러보다 보니 벌써 도쿄에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계속해서 샴페인을 리필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이번 비행은 아침 비행인데다 내내 날이 좋아 여러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더욱 기분 좋은 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이 구간 캐세이 퍼시픽을 탈 때만 해도 이 퍼스트 좌석을 한국에서 그것도 티웨이가 운행하는 걸 보게 될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LCC가 777-302R이라니 퍼스트라니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도입되면 꼭 타보고 싶기도 하네요. 코로나 이후 서비스 구간이 확 줄면서 경험하기가 많이 어려워진 캐세이 퍼시픽의 퍼스트 구간을 이번에 이용해봤는데요. 코로나 이전 싱가포르 항공과 함께 아시아 최고 항공사로 경쟁하던 캐세이 퍼시픽이 그 사이 홍콩의 몰락과 회사의 경영 악화, 기체 노후화로 인해 프리미엄 항공사의 위치가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영 개선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다만 단거리 퍼스트나 비즈니스에서의 서비스 대폭 축소, 신규 승무원에 살짝 부족한 응대 등이 아직은 갈 길이 좀 험난해 보이는 캐세이퍼시픽이지만 언제나 응원하게 됩니다. 캐세이퍼시픽과 TA 모두 앞으로 잘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